자, 보성이 이제 이번 방학 마지막 녹음이다. 카카카카카. 월요일부터 보성이 학교 가야 되지? 어때 기분이? 안 좋아. 왜? 아빠 수업 가야 돼. 아닐 거야. 저 보성이 그 학교 한국문화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능력 있고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자, 아빠는 안씨가 아니라 서씨. 자, 보성이 끝내자. 왜? 봐라, 지금 쇼오프는 400g의 빵과 200g의 빵을 차지한 것이다. 게다가 침대 시트에 200g짜리 빵이 하나 더 있다. 더 이상 뭘 더 바란단 말인가? 이게 쇼오프의 행복의 용량이다. 침대 밑에 200g? 아침에 숨겨놨던 거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총 800g의 빵이 있다. 더 이상 뭘 더 바란단 말인가? 자, 보성이 어때? 800g짜리 빵이 있으면은 보성이 행복하겠어? 빵만? 샤브샤브 아니고? 샤브샤브 아니고. 싫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보성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 보성이에게 뭐가 있으면 보성이 행복할 것 같아? 아빠 말할 때는 끊지 마. 그 빵은 아무 맛도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맛 없게 만드는 거야? 그 둘 다야. 뭘 맛있게 하려고 해도 설탕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재료도 없고. 자, 그러니까 한번 쇼오프는 빵 800g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이 된다. 보성이가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샤브샤브. 정말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뭐 외제차기도 하고 커다란 아파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 곁에 있으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유로운 여행이기도 하고. 한번 내가 바라는 행복은 뭔가, 그리고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 기회는 한 번뿐이고 우린 다 행복하자고 태어난 거잖아. 자, 페트코프가 훌쩍훌쩍 울면서 막사로 들어왔다.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다. 아마 남의 국그릇을 가지고 싸우다가 또 몰매를 맞고, 몰매는 여러 명에게 두들겨 맞는 거야. 돌아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만약에 카메라를, 이게 영화라고 치자고, 카메라를 페트코프에게 비췄다면은 이 소설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 거야. 근데 이제 작가가 쇼오프를 비추다 보니까 스탈린을 상대로 이겼구나. 스탈린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꿋꿋하게 버텼구나가 된다고. 그런데 얘를 비췄다면은 야, 스탈린 도저히 못 이기는구나가 되겠지. 즉 작가가 보여주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야. 우린 작가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상상력이야. 사실 보성이 한번 보자고. 이 전체 죄수들이 만약에 2,000명 정도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하루 이 힘든 노동과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고 행복하게 잠든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별로 없겠지. 아마 그럴 리가. 신인 리가. 그 중에 한 명이 쇼프를 비춰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야, 이겼구나. 딱 한 명을 보여주는데 그 한 명이 이 2,000명 중에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야.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소설이 모든 2,000명의 재수를 모두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한 명을 대표로 보여준다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가? 얘만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냥 다른 애도 아닌데. 그리고 반장 아마 신인 좀 만나겠지. 10년 더. 그러니까 쇼프니까 사람들이 와, 스탈린 상대를 이겼구나가 되는데 반장만 돼도 뭐 이긴 것 같네 정도겠지. 얘 같으면 완전히 졌고. 근데 그렇게 각자의 싸우는데 왜 슈호프를 주인공으로 했는가? 하필이면. 이겨야 해.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게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모든 작가의 선택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어. 보성이가 뭘 선택한다면 그게 보성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자, 부이노프스키, 해군 중령이 제자리에게서 차를 한 점 얻어다가 그걸로 차를 끓여왔다. 부이노프스키가 제자리에게 진짜 차를 한 점 얻어다가 중이란 것은 이렇게 주면 안 될까? 응? 그런데 라면 먼저 주면 안 될까? 저때는 아직 라면이 없었어. huh. 다가 차를 끓이는 곳에 달려가서 차를 끓여 냄비에 담아온 것이다. 그는 싱글벙글하면서 하단 장위에 차 냄비를 내려놓습니다. 물이 뜨거워서 손을 댈 뻔했어요. 뜨거운 물건 만졌다가 손이 이렇게 저 상처 입는 걸 댄다라고 해. 뜨거운 거 만졌다가 하고 사랑사랑 말한다. 자, 제자리는 중령이 돌아오자 중령에게 막 이렇게 막 먹을 걸 준다. 여기서 이상하다. 자, 제자리 소포 소포 받도록 줄 서서 도와준 게 슈오프잖아. 슈오프에게 제자리는 자기가 저녁으로 먹을 스프와 빵을 양보했지. 해군 중령이 뭐 했지? 제자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해군 중령한테는 자기 소포를 막 드세요. 이것 빨리 먹고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막 주고 있어. 왜냐하면 해군 중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자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만 말하려고 그래. 정말 자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슈오프는 깔보고 있어. 근데 해군 중령은 중령까지 됐으면 공부를 많이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돈도 안 줬지만은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막 줘. 이런 걸 이제 끼리끼리 문화라고 해. 근데 그래도 제자리보단 뭐 간단하겠지. 당연히 그렇지. 어서 드세요. 함장. 사양하지 마시고 어서요. 이 훈제한 것 좀 맛보세요. 훈제는 이제 우리 어제 먹었던 삼겹살 알지? 연기로 익힌 거. 삼겹살 그 게자 소스에 찍어 먹었잖아. 노란 소스에. 그게 훈제인데 어제는 맛있다며. 맛없는데. 이 소시지도요. 소시지? 감사합니다. 지금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간수가 왔다. 사유서를 쓰라고 지시받은 자는 다 썼나? 해군 중령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창을 끌고 가려고 한다. 사유서는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그 일이 발생했고. 근데 얘는 무슨 잘못이야? 아침에 나갈 때 속옷 검사한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그럴 권리가 어딨어? 라고 했다가 너는 일주일 영창이야 했었잖아. 그럼 아마 그렇게 됐겠지. 제출할 시간이 다 지났잖아. 우리 반에는 글을 모르는 자가 많아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펜도 없고 잉크도 없고. 자, 해군 중령은 아까 지식인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모를 리가 없어. 근데 그 재수가요 글을 몰라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반장은 해군 중령을 이제 오늘 하루는 여기서 재우고 내일 보내려고.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왜 내일? 왜냐하면 일주일인데 영창이 여기서 하루 보내면 영창에서 6일만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아마 내일도 또 이제 반장은 핑계를 찾아가지고 그 재수가 하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은 살려야 되니까.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난 무관심. 그래서 그건 그렇고 차 311번은 분명히 내놓은 판이지. 차 311번이 이제 해군 중령이다. 명단을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반장은 안다. 해군 중령이라는 거. 그게 누구지? 311번? 누구더라? 이러면 시간을 끌면서 밤이 깊어지면은 알았어. 내일 찾아. 하고 갈 거니까. 반장은 지금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 지연은 딜레이. 오늘 하룻밤이나 아마 부이노프스키를 구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반장이 전대요 해버린다. 그래서 반장은 영창에 끌려가게 된다. 내 놈이 차 311번이 맞아. 준비해라. 누가? 그러니까 간수가 저 해군 중령 보고 준비해. 영창 가자. 반장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얘가 사정을 모르고 차 311 전대요 해버렸다. 중령은 후 하고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입을 다물었다. 캄캄한 밤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수레정 부대를 이끌고 맹렬하게 항해하던 그였지만, 그러니까 그는 자기 국가를 위해서 싸웠어.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응.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거야. 지금 흉금을 터놓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솔직하게 응.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를 버리고 차가운 독방으로 끌려가려 할 때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밤에 수레정부들이 이끌고 돌진할 때는 이건 조국을 위한 거잖아. 명예가 있잖아. 오너. 지금 차가운 독방에서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걸 개죽음이라고 해. 개죽음. 그래도 그가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 제자리가 권련,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담배 응. 2개 손에 쥐어준다. 그럼 여러분들 잘들 계시오. 몇 명의 목사가 그를 격려한다. 기운을 내라. 굴하지 마라. 즉 너도 스탈린과 싸워서 이겨라. 슈오프가 이겼던 것처럼. 그건 아니지. 못 이길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슈오프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지 모두가 슈오프만큼 강하진 않아. 근데 그 특별한 걸 작가는 그 특별한 거 하나만 보여줌으로써 마치 모두가 승리한 것처럼. 그건 독자들이 착각이야. 제 104반은 자기들의 손으로 영창을 세웠다. 자, 보성이 여기 이제 그 독방인데 여기가 화장실. 냄새 나는 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옥의 벽은 돌이고 마루는 시멘트이다. 창문은 하나도 없다. 난로를 떼는 것은 벽의 얼음을 녹여서 마루 위에 물구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다. 즉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설계된 방이다. 그러니까 난로를 떼면은 사람이 다 떼지는 게 아니라 얼음이 녹아서 바닥에 얼음이 온다. 그러면 사람은 더 춥다. 이불이 젖는다. 그러려고 난로를 뗐다. 이야, 지독하다. 여기서 사람 죽으면 그냥 무관심? 죽는 건 상관없으니까. 아, 열흘이구나. 일주일이 아니고. 이거 중령창에서 열흘을 살고 나면은 이미 그의 건강은 평생을 두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 10중 8구. 그러니까 80%, 90%. 10명 중에 8, 9명은 결핵에 걸려 다시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막사장이 들어온다. 막사장이 이제 점호를 하려고 들어온다. 막사장. 이놈은 악질 중에 악질이다.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이다. 뭐뭐 중에 뭐뭐다. 아빠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핸섬 중에 핸섬이다. 아니. 너희 좀 도와주지. 아니. 자, 정말로 그는 살인자였다. 다시 말하면 형사범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막사장을 하고 있다. 즉 정말 나쁜 놈들은 여기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어떤 사람일까? 제일 나쁜 사람. 즉 이 세계는 뒤집혀 있다. 착한 사람일수록 밑바닥에 있고 나쁜 사람일수록 위쪽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 그렇지 뭐 작가도 좀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노벨 문학상도 타는 거야. 자, 점호를 하는데 정말 이 체자리라는 놈은 어리숙하기 그지없는 녀석이다. 그지없는, 한계가 없는, 멍청하게 한계가 없는 녀석이다. 자, 그런데 슈오프는 농부잖아. 얘는 영어 찍자면 지식인이거든. 근데 농부가 지식이 보이게 한다. 정말 쓸모없는 놈이다. 왜? 생각해봐, 누가 더 똑똑해? 왜? 농부와 영화감독.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을까? 영화 감독이지. 그런데 농부가 영화감독 보고 정말 어리숙하게 그지없는 녀석이다. 정말 멍청하다 절망을. 즉 작가는 이걸 통해서 당시 지식인들, 왜냐하면 당시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스탈린을 위해서 일했거든.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정말 쓸모없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실제 농민들의 삶에는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놀면서 정말 소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몇 번 나왔지. 처음에 의사, 지식인. 난 책임지기 싫은데 혹시 걸리면 당신이 죽더라도 당신이 책임진다면은 저 오늘 노동 일을 안 가고 남에서도 돼요. 이 의사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심 갖다 줬을 때, 아니, 영화가 메시지입니까? 그 기교입니까? 하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소포를 받았으면 빨리 사물함 속에 감췄어야 하는데 그걸 침대 위에 잔뜩 펼쳐놓고 있을 게 뭐 있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침대에 저렇게 잔뜩 쌓아놓고 뭘 어떡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보다 못해서 슈호프가 제자리를 도와준다. 제자리가 슈호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슈호프가 제자리를 도와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갈 때까지 남아 계세요. 제자리 말코비치. 저기 저 구석에 숨어 있으면 돼요. 얼마 후에 간수와 당번이 순찰을 돌 테니 순찰은 이제 저 어디 저 도망친 사람 없는가 숨어 있는 사람 없는가 이렇게 뒤지는 거. 그때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바뀌었다. 지식인이 농민을 도와줘야 되는데 농부가 오히려 지식인을 도와주고 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이제 지식인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능력이 없는가. 자, 근데 쇼프는 자 빵을 먹으면서 담배를 핀다. 요거는 지금까지와 다르다. 쇼프는 지금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적이 없지.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핀다거나 없지. 근데 지금은 빵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를 피거나 노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졌잖아. 지금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 그럼 쇼프는 더 즐거울까? 덜 즐거울까? 더 즐겁겠지. 그와 함께 쇼프의 생각은 더더욱 자유로워졌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즉 쇼프는 이제 행복의 레벨이 높아졌다. 더 이상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 이봐, 왜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이런 병신들 같은 이라고. 시베리아 추위가 처음이란 말인가? 시베리아는 이제 원래 영어 발음은 사이베리아지. 근데 한국에서는 시베리아라고 불러. 늑대들의 햇님. 늑대들의 햇님은 이제 달이다. 에게로 몸을 녹이러 가세. 여기 친구 담배불 좀 빌려줘. 시오프가 또 뭔가 적극적으로 변했다. 성격이. 즉 행복해진 모양이다. 다섯 사람이 층층대를 내려가서 문 쪽을 향해 줄을 선다. 그 뒤를 이어 세 명이 내려선다. 둘째 줄에 있던 세 사람 중에 슈오프가 끼어있다. 예전 같으면 슈오프는 다른 사람 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추우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점호를 받으러 나갈 텐데 지금은 바보들아 뭐 이거 춥단 말이야?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간다. 뭐 평소의 슈오프와 다르다. 원래 슈오프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혼자 턱 텅 빈 곳에 나가서 이렇게 달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다. 나 왜 여기가 서 있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빵을 씹으며 담배를 일물고 있지 않으니까 밖에 있어도 그다지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점호를 마치고 점호를 했는데 104반 인원수 그대로구만. 오케이. 그래서 돌아왔다. 고맙소 이반 데니소비치. 그러면서 제자리가 그렇다. 오늘 하루는 왠지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헌순니 순조롭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들뜨다라는 것은 무슨이 우리 만약에 내일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휴가 간다. 그럼 오늘 기분이 어떻겠어? 예. 그게 들뜨는 거야. 내일 간다. 예. 마음이 들뜬다는 게 그런 거야. 내일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다. 자, 근데 옆에서 이제 알료시카가 성경을 읽고 있다. 자, 알료시카는 왜 들어왔는가 한번 보자. 알료시카? 옆에 입안에서 제일 착하네. 슈오프보다 더 착하네. 그들도 가엾은 인간들이다. 다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다는 제목으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같이 25년 선고를 내린 것이다. 즉, 그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교회 있는데 얘는 거기가 아니라 다른 그 침례교라고 다른 파야. 다른 라인이야.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는 스탈린을 위해서 일했거든. 스탈린에게 아부를 했어. 아양을 떨었어. 고양이가 이제 발라당 하듯이. 근데 그 알료시카의 교회는 안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잡혀왔어. 자, 알료시카가 슈오프가 얘기한다. 뭐 때문에 나한테 그 신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즉, 슈오프가 살던 그 동네 성당의 신부. 자, 신부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자, 교회하고 비슷하게 생긴 성당. 거기에서 이제 교회 목사 같은 분을 이제 신부라고 해.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성이 이제 결혼할 때 음, 보성이 와이프를 이제 신부라고 해. 음. 그러니까 보성이는 신랑이 되고 이제 상대방은 신부가 되지.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의미가 두 개다.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에 아까 정교회라는 그 파가 있다고 했었지. 복음서의 가르침을 배반한 교회입니다. 복음서의,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스탈린에게 충성하는 교회예요. 그들은 하느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투옥되지 않고, 즉 그들이 이 수용소에 오지 않는 것만 봐도 그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만.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지 정말 귀엽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지. 이 수용소에서도. 맞다. 그들이 투옥되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슈오프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본다. 그는 이젠 자기가 과연 자유를 바라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를 지경이었다. 슈오프가 자유를 그리워한 것은 오직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단 한 가지 희망에서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누구도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는다. 10년이 끝나면 또 10년 추가다. 슈오프도 이제 지금 아마 나도 10년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 근데 슈오프는 그걸 모르지. 2년 후에 스탈린이 죽는다는 거. 응. 이봐 알료시카. 슈오프는 그에게 변명을 얻어놓는다. 자네는 감옥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다지 억울할 것이 없을 거야. 자넨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신자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응.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난 무엇 때문에 여기 들어왔지? 1941년에 전쟁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렇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문장의 의미는 스탈린이 잘못했는데, 스탈린이 독일과의 전쟁 준비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게 내가 수용소에 와야 되는 이유인가? 그건 스탈린 잘못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옳은 거야? 라는 예수 얘기다. 나가고 싶은 거야. 슈오프는 이제 행복해지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갇혀있는 현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나온다. 당시 이 소련은 이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체자리, 아까 이제 슈오프가 체자리를 도와줬었지. 체자리가 상단 침대로 손을 치켜 올리면서 비스킷 2개와 설탕 2덩어리 그리고 소시지 한 개를 내민다. 여러분 체자리 여러분 웃긴 게 아까 막 해군 중령한테는 막 빵, 버터 막 드세요라고 막 들이밀었잖아. 비스킷? 응, 비스킷. 근데 슈오프는 귀여운데? 야 쿠키는 좀 촉촉한 거고 비스킷은 좀 그 마른 거. 아, 맛있겠다. 그리고 소시지. 근데 저 해군 중령한테는 막 먹으라고 들이밀어놓고 슈오프는 자기 음식을 막 지키도록 도와줬잖아 방금. 근데 꼴랑 요거 준다? 그러니까 체자리는 지식인과 아닌 사람을 차별해. 지식인한테는 막 잘해주는데 그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무시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필러가 되지 그 주인공처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그 소프를 지켜줬는데도 꼴랑 요거 준다. 잠깐만. 그래도 슈오프한테는 아주 행복하겠지. 그렇지. 슈오프는 얼른 밑으로 떼어 내려간다. 완전히 맨발이다. 남에게는 슬리퍼를 여러 켤레 만들어준 슈오프지만은 자기 자신은 정작 만든 적이 없었다. 여기서 슈오프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남들 슬리퍼는 많이 만들었는데 정작 자기 슬리퍼는 없어. 물론 따지고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담배를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만들어주면서 자기 거 만든 적이 없다. 슈오프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슈오프는 아까 방금 그 최자력에서 받은 비스킷하고 과자 있잖아. 소시지, 설탕. 알려시카 이거 받아. 비스킷을 그에게 한 개 내민다. 슈호프가 자기 걸 남에게 준 적이 있었나? 응? 이 소설에서 슈호프가 자기 거를 자기 먹는 걸 남에게 준 적이 있었나? 아니, 근데 지금 처음으로 주고 있어. 왜? 행복해. 이제 자기 탱크는 다 찼어. 내가 배고프면 내 창고가 비어 있으면 못 줘. 다른 그래서 사람에게. 난 지금 필요 없어. 응. 내 창고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안 들어가. 어, 그래서 알려시카에게 주는 거야. 즉 슈오프의 행복이 다 찼음을 말해준다. 고마워요. 당신이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그럼 내일은 다시 비웠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날은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거야. 내일 또 이렇게 행복할까? 또 아무래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 수많은 죄수들 중에 왜 하필 슈오프가 주인공이냐고. 근데 또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고 했는데 슈오프 이거 8년 동안의 하루 중에서 왜 하필 이날이냐고. 왜냐하면은 이날 슈오프가 아주 드물게 스탈린 상대를 이긴 날이니까. 슈오프라고 해서 맨날 이기겠어. 지는 날이 훨씬 많을걸. 근데 이날은 운 좋게 슈오프에게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일이 막 생겼어. 그래서 운이 좋은 거야. 그리고 작가는 그 하루를 딱 보여줘. 그러니까 마치 슈오프는 매일 이겨온 것 같아. 하지만 사실 아니지. 슈오프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히 운이 좋았다. 슈오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흡족한, 그러니까 만족한. 그런데 저 음, 간식은 빵? 다 숨겨놨겠지. 매트 밑에.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 때는 국 한 그릇을 속여서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즉, 운 좋게 이게 하루에 다 몰려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지금 나 그냥 행복해서 지금 필요 없어. 내일 다 비었으면 더 먹어. 눈앞이 으쌰.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왜 그 하루를 보여주냐고. 다른 하루가 아니라. 슈오프가 불행한 하루, 슈오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하루가 아니라 특별하게 슈오프가 운이 좋았던 그 하루를 왜 보여주냐고. 스탈린? 죽었나? 여기서? 이렇게 슈오프는 그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무려 10년을, 그러니까 끝나는 날까지 무려 10년을 작가는 이제 암시하고 있다. 슈오프는 10년 살다 2년 후에 나왔다.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하면 3653일을 보냈다. 즉 슈오프는 10년 연장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스탈린이 죽었으니까. Stupid Stalin. 음. Pretty stupid years. 자, 이렇게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가 끝났다. 그럼 저 반장. 6년 전 반장. 자, 오늘은 여기까지.